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었던 에스모 2023에서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정세 대표의 인터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자, 병용요법을 통해서 두 개의 약물이 동시에 신약 허가가 되는 어떤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오전장에 장중 29,100원대까지 갔다가 윗골이 나온 어떤 캔들 흐름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9,100원대까지 갭다운해서 28,300원에 시작했다가 반등세가 나왔다가 지금 29,000원까지 회복했다가 이제 그 언저리에서 지금 플랫형 조정을 10시 이후에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죠. 수급상으로는 오늘은 일단 이제 프로그램 쪽 매수세가 장 초반에 일단은 들어왔는데요. 외국계는 이제 매도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는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14,000주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지지 형태의 갭다운 양봉 흐름으로 일단 진행 중인데요. 뭐 거래량은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 HLB 계열 종목들은 생명과 뭐 제약 다 이제 갭다운 양봉이죠. 일단 테라피틱스 글로벌 뭐 파나진 이런 흐름인데요. 자, 시장이 이제 연일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 어떤 부담 부분으로 좀 분위기 좀 좋지 못한데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항상 이제 핫켓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HLB 주가 흐름이 그렇게 이제 핫켓 모멘텀을 타는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죠. 항상 이제 그 전에 좀 올라갔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도 기대했던 부분들은 유럽에서의 어떤 이제 판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디테일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했는데요. 그에 관련된 어떤 기사는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뭐 진행되는지 이렇게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제가 뭐 구글에 뭐 검색을 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 뭐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 부분들도 회사가 8월 달에 이제 언급했듯이 연내에 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게 환경 쪽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청년의사인가요? 이제 거기에서도 현장에 가서 정세호 대표라든지 한용혜 대표였던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환경 쪽에서도 이제 인터뷰 기사를 좀 실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한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세호 대표 같은 경우 좀 자신감 있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FDA에서 신청하는 이 병용요법 관련해서 두 개 약물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허가가 안 됐죠.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는 허가가 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만 매출액도 뭐 1조가 넘어가니까 블록버스터인데 미국 쪽에서는 허가가 안 돼 있고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허가가 안 돼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동시에 두 개 약물이 신약 허가를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좀 보여주겠다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형 제약사들 사이에서 이제 부스를 차렸던 엘레바 테라피틱스 여전히 신약 허가에 대해서 내년도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HLB가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엘레바 테라피틱스 합류했습니다. 합류 전에는 이 엘라일람 쪽에 좀 있었거든요. 본래는 이제 미국 주립대학에서 이제 약학 박사를 마친 한국계 이제 미국인입니다. 서울대 쪽에서도 뭐 교수 활동을 하고 FDA에서도 이제 심사역 클리니컬 파마콜로지스트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예, 엘라일람 쪽에서 이제 또 있다가 작년도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항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에 있었을 때는 이 클리니컬 파마콜로지스트로 이제 활약을 했기 때문에요. 임상 시험 IND라든지 NDA 쪽에서 유효성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상 관련된 어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좀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합류 직전에 이제 LIM 쪽에 있으면서 여기서 부사장을 지내면서 RNA 이제 I 관련되는 신약 쪽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온판트로죠. 예, 온파트로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도에도 이제 LLM 관련돼서 매출액이 한 7천억 대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 블록버스트 기대감이 있는 이 RNA 관련되는 어떤 신약 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약 허가 관련되는 어떤 심사역과 그 다음에 승인 이후에 블랙버스트에 이제 준하는 어떤 경험이 있는 어떤 정세 대표이기 때문에 뭐 삼고 초려를 할 만한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파일링 관련해서 본심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정세 대표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뭐 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항암제도 개발해봤고 LIM 쪽에서는 이제 차세대 이제 치료제인 유전자 치료제 같은 혁신 신약도 이제 개발해 봤는데요. FDA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이제 효과가 있으면서 안전한지 이게 이제 일단 약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는 좋은데 이제 부작용이 크면 약으로서 좀 떨어지고요. 안전성은 좋은데 또 효과가 작으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하는 부분들이 FDA에서는 허가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어떤 삼상의 어떤 임상 데이터가 이 부분을 만족하기에 자신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DA 허가를 넘기에 충분하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상업화에 관련되는 투트랙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3개국 그 글로벌 3상 카레스 310에서 이 확인되었던 이 OS 값과 이 대조군이었던 소라페님 대비해서 위험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실험군 그러니까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 대비해서 이 소라페닙의 어떤 데이터가 0.62 뭐 이런 어떤 흐름들 1보다 밑에 있다는 것은 실험군의 어떤 데이터가 좋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2020년도에 간암 1차 치료제를 허가받았던 로슈의 제품은 이제 19.2개월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임주도 같은 경우는 16개월이니까 OS 값이 일단은 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데이터죠. 이 부분들을 위에 있는 어떤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FDA가 글로벌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최소한 이제 서양인의 어떤 데이터가 20%가 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FDA와 이 부분은 이제 협의를 맞춰서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FDA의 어떤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좀 신뢰도가 있는 부분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9월 이후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좀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간세포 환자에게 쓰일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맷 니즈가 보편적인 어떤 언맷 니즈를 만족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로슈의 제품이라든지 아스트라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감기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발병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고른 효능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간기능 관련된 어떤 병리적인 어떤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CP라고 해가지고 차일드포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이게 좀 주관적인 영향이 좀 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이 RB 등급을 해서 요게 조금 이제 객관적이다 해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졌는데요. 자, 나쁜 2등급일 때도 경쟁력이 이제 효능이 떨어지는 데 대비해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도 뭐 그렇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런 내약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환자가
이제 이 부작용이라든지 불편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결국 효능과 부작용 관련돼서 FDA가 하는 거에서 우위가 있다는 것들을 정세호 대표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으로 미국에서는 직판, 유럽에서는 이제 판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 투트랙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약의 어떤 개발 입장에서는 개발 이후에 또 판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마켓 이제 액세스 관련되는 그 인원도 이제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한 6천 명 정도인데 이제 기존의 이제 로슈의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대규모의 어떤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 후발주자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 이제 미국에서 직판을 할 때 이 처방을 담당하는 의사가 6천 명이고 이 권역별로 좀 모여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갖춘 마케팅 팀이 이런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키오피니언 리더를 좀 공략하면서 충분히 이제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 이런 뭐 표현도 했는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 들어가시면 정세 대표의 어떤 이력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90년도부터 2009년 19년 동안 브리스톨 마이어스 커브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도 좀 이제 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FDA 이제 클리니컬 이제 파마콜로지스트로 한 이제 11개월 정도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LIM 쪽에 이제 4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작년도 3월 달에 와서 지금 현재 있는 동안에 한 2년 정도가 안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마콜로지스트 같은 경우가 FDA에서 어떤 역할이냐 보면 이제 푸션 관련되는 부분이 결국 이제 NDA 쪽이라든지 IND 쪽에 들어가면 이 부분들이 이제 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양약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임상 데이터의 어떤 판단에서 FDA가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어떤 경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가하고는 계속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뭐 괴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좀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어제 조정 이후에 오늘 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일단 갭다운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중요한 부분은 일단 29,000원대 3만원대 일단 회복을 하는 흐름들이 이번 주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나오는 여부가 일단 중요한데요. 일단 이 양봉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